최근 나스닥이 지지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꾸준하게 영상에서도 매수하기 좋아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예상대로 흐름이 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수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매크로 이슈만 없다면 이 지지선과 200일의 이동평균선이 바로 깨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근처와 200일 이평선 근처는 어느 정도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환경이 아주 안전한 매크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너무 큰 비중 매수를 한 번에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런 하방 채널의 상단 구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널의 상단에서는 무리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전쟁 이슈로 인해 단기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명확한 상승 추세의 시장이 아니라 조정 및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채널 하단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하고 며칠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너무 어렵다면 실적이 좋고 차트 흐름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주식들을 이 지수의 과매도 구간마다 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많이 과매도된 주식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차트 흐름이 어느 정도 무너진 주식이지만 차트를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채널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장기 투자자 관점이나 트레이딩 입장에서도 비중을 추가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전략은 전쟁 이슈가 지수를 크게 무너뜨릴 정도의 악재는 아닐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큰 하락 없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스닥 지수가 이 지지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흐름은 이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고 횡보하면서 다시 반등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지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게 되면 예상보다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 이 채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전쟁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수가 일직선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살짝 돌파하더라도 추격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천천히 시장을 보면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지수 석스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하락을 열어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역시 단기적으로 아주 좋은 매수점이었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지금 채널 상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최근 흐름이 살짝 끊긴 모습이 있었지만 실적이 워낙 좋고 현재 AI 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큰 문제만 없다면 반도체 지수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이고 실적이 매우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섹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많은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 주식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섹터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매크로 이슈로 인해 지수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라 하더라도 과매수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과매도 구간이나 하방 채널이 생성된다면 하방 채널의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더 안전한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소개해드린 브로드컴도 이런 하방 채널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흐름 변화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같은 설계 반도체 섹터인 엔비디아와 AMD도 함께 어느 정도 반등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유인데요. 지난 게시글에서 유가가 스파이크로 단기간에 상승할 수는 있지만 일직선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공포의 주식을 매도하지 말고 좋은 타이밍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원유는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 지수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유 차트도 같이 확인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는 전쟁 이슈가 해결되어야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뉴스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시고 싶은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나스닥 지수는 채널 상단에 위치해 있고
유가 상승 흐름도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머리 아픈 시장이라고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수 조정과 상관없이 잘 움직이는 주식들도 있고 지수 자체도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만 아니라면 엄청 문제가 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 흐름이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전쟁 이슈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시장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수익을 보는 전략보다는 손실을 관리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